그날은 저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3년간 만나온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정식으로 양가 집안이 모이는 자리였죠. 3년간 지내면서 종종 선물과 안부 전화를 드리기는 했지만 직접 시어머니를 뵙는 건 저도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저희 결혼을 허락하고 축하해 주셨다고 해서 걱정이 없었는데 직접 만나 뵙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둘이 정말로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그게 무슨... 아니, 우리 민석이가 워낙 까다로운 아이라서 누구를 쉽게 마음에 들어하고 그러는 법이 없었거든. 이래서는 결혼이나 하려나 싶었는데 우리 민석이가 현경이 네가 퍽이나 마음에 들었나 보다. 왠지 뼈가 있는 듯한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우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저를 재단하는 듯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예비 시댁이라고 눈치가 보이는 건지 저는 괜히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그동안 남자친구가 자기 집안에 대해 얘기한 것도 많았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동문학과 교수였고 시누이는 독일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어릴 적 독일에서 나고 자란 소위 말하는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비 시댁에서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듯했어요. 우리 애들을 어릴 적부터 독일에서 키워서 애들이 사고방식이 무척 뛰어나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다고 할까요? 뭐 교양이나 지식부터 예의범절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죠. 엄마가 교수시니까 저희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외교관이 되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요. 유창한 독일어에 어릴 적부터 유럽에서 자랐다는 것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운지 예비 시댁은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걸 표내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았어요. 그에 비해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으니 그들이 보기에 저희는 자신들에 비해서 격이 한참 떨어지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결혼할 사이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뼈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괜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와 엄마를 깔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자리엔 와인 정도는 곁들여야 격조가 맞지 않겠어요? 물론 사부인께서는 와인을 자주 접하지 못하셨겠지만 괜찮으실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예의를 차리는 듯 엄마의 의견을 구하는 태도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콧대 높은 자기 과시와 무시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죠. 저는 속이 부글거렸지만 상견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와인 드실 줄 알까요? 어디 소주라도 시켜드려야 하나? 어휴, 미니야, 말 조심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사돈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니? 오해하지는 마세요, 사돈. 저희 딸애가 사돈이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혹시 사돈이 불편하실까 싶어서요. 걱정을 해주신다니 감사하지만 저도 괜찮습니다. 어머, 그럼 와인을 좀 시켜도 될까요? 와인을 즐기시는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알아서 시켜주시는 대로 그냥 마시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술을 자주 즐기지 않아서요. 와인이 무슨 술인가요? 유럽에서는 와인이 그냥 물이에요, 물. 하긴 저야 유럽에서 오래 지냈지만 사돈은 아니시니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시겠네요. 저희가 집안끼리 너무 다른 게 많죠? 아무래도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며 상황을 포장하려 했지만 그건 전부 거칠을 뿐이었습니다.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저희가 자기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어머, 제 말이 무리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배려한다고 한 건데. 그런데 사도나른께서는 혹시 독일어나 프랑스어 같은 제2외국어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것도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가족은 평소에 한국어보다 독일어를 더 자주 써서요. 아무래도 독일에서 지냈다 보니까 다들 독일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독일어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예비 시누이가 그렇게 얘기를 꺼내자 예비 시어머니가 맞받아치듯 독일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와인 정말 맛있다. 독일에서 마시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그쵸? 역시 비싼 와인이라 그런지 풍미가 좋아. 엄마, 근데 우리 사도는 이 맛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지? 그러게 말이야. 나이가 들면 이런 것도 즐기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이 딱 봐도 품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구나. 무슨 장사를 한다더니 완전 장사치 같네. 옷 입은 것도 좀 봐봐. 언제적 유행인지 너무 구닥다리 같아서 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네. 근데 저 사람 우리말 못 알아듣는 거 맞겠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저 여자 중졸이래. 그런 무식한 사부인이 독어를 어떻게 알아듣겠니? 예비 시모는 마치 우아한 교양을 과시하듯 독일어를 섞어가며 시누이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나 엄마는 이해하지 못할 고급 취향과 학식을 가진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듯했어요. 자기 가족들끼리야 독일어를 하던 중국어를 하던 상관할 일이 아니겠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엄마를 앞에 두고 그런다는 건 명백한 무시로 느껴졌습니다. 여태 잘 참아왔던 저도 더 이상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상황이었죠.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저와 엄마를 비웃고 있다는 건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남자친구가 알아서 중재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랐지만 남자친구는 시종일관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3년을 교제해 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서로를 알아가기에 결코 짧지만은 않았기에 저는 제가 남자친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남자친구는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았고 늘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현경이 너 좋은 대로 하자. 나는 자기가 좋은 거라면 다 좋아. 매번 그렇게 나한테만 맞추면 어떻게 해. 민석 씨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는 정말 다 좋다니까. 현경이 네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만나는 동안 남자친구와 저는 의견 차이가 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평소에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모든 것을 맞췄거든요. 사소한 식사 메뉴부터 커플링 디자인이며 하다못해 지루한 영화 취향까지. 남자친구는 항상 저를 배려하고 이해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 저는 늘 안정적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싸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죠. 세상에 어떤 남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수 있을지 저는 남자친구를 알아가면서 점점 더 결혼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준비된 자리였어요. 각자 집안에 잘 얘기를 했고 3년이나 만났으니 상견례까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견례 시작에 저희 엄마가 중졸이라는 것을 밝힌 것 때문인 듯했어요. 사돈께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졸업한 모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정말 그러시겠네요. 모교에서 교수라니 자부심이 남다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의욕도 생기고 그렇네요. 아, 그러고 보니 사부인께서 어느 학교 출신이신지를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분명 처음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은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대학을 나왔으니 상대도 당연히 대학을 나왔을 거라는 편견. 엄마는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솔직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중졸이에요. 그 순간 예비 시모의 표정이 얼마나 싸늘하게 바뀌었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당황을 넘어서서 황당해하고 경멸하는 표정이었어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중졸이라는 말에 그때부터 저희 엄마를 단박에 무시하는 듯했죠. 중졸이요? 아니, 어쩌다가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사도는 저보다 한참 어리시니 잘 와닿지 않으시나 봅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여자애들이 중학교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겨우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서 학교에 들어갔었죠. 중학생이 되어서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던 그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물론 저도 마음 같아서는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싶었지만 당시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한테는 중학교까지가 최대한의 사치였답니다. 어머나, 아니 얼마나 집안이 어려우셨길래. 저희 엄마는 50년대 중반생으로 30이 훌쩍 넘으셔서 저를 어렵게 가지셨어요. 그래서 늦둥이 딸이었던 저는 엄마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죠. 저와 동갑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60년대생으로 저희 엄마와 거의 10살 차이가 나셨으니까요. 그 시절 엄마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무시하는 그 중학교도 저희 엄마는 몇 날 며칠을 조르고 애원해서 겨우 들어가실 수 있으셨죠.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유복한 환경에서 크게 돈 걱정 없이 지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대학도 가고 교수도 할 수 있으셨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많이 아쉬웠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에, 중졸이신 줄은 몰랐는데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고생이야 뭐, 말해야 입 아프죠. 그래도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시집까지 보내게 되었으니 복이다 생각합니다. 엄마 말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다들 자신처럼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저희 엄마의 짧은 가방끈을 우습게 보는 듯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상견례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중졸이라니. 그럼 언니는 대학 나온 거 맞죠?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얘기 너무 당황스러워서 혹시 언니도 숨긴 게 있나 해서요. 저희 엄마가 중졸이시라는 얘기는 숨긴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 대학 나온 거 맞아요. 의심되시면 졸업장이라도 받아다 드릴까요?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라는 건 아니고요.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네? 그래, 한경아. 민희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저보다 어린 예비 시누이가 제 학벌까지 들먹이면서 따지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들기는커녕 자기 동생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남자친구의 행동이 정말 기막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독일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졸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어. 우리 엄마가 교수인데
중졸 사돈을 맞을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더니 처음부터 우릴 속일 작정이었나 보지?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네. 엄마,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결혼 엎어버려. 오빠를 저런 여자랑 결혼시키는 게 말이나 돼? 우리 집안이랑 너무 수준이 안 맞잖아. 아휴,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현경이 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어쩌다 중졸 엄마를 뒀는지. 이러다가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다 떠맡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결혼 준비 반반으로 한다고 그랬다면서 그것도 거짓말인 거 아니야? 글쎄,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었는지 나는 모르지. 이제 보니 현경이 저것도 아주 야갔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저희를 앞에 두고 한참을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간중간 제 이름이 들리는 걸 보니 분명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절대 좋은 얘기는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남자친구의 옆구리를 찔러 상황을 물었습니다. 민석 씨, 어머니랑 민 씨가 뭐라고 하는 거야? 별 얘기 아니야. 별 얘기 아니긴. 방금 분명 내 이름이 들렸는데 그것도 몇 번이나.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도 독일에서 지냈으니 전부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저한테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동안 늘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였는데 자기 가족들 앞에서는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주 대놓고 저희 엄마 쪽을 보며 비웃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정말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를 못하겠네. 내가 정말 저런 여자랑 사돈을 맺어야 하는 거니? 대체 무슨 배짱이람? 중졸 주제에 우리랑 사돈을 맺으려고 하다니. 어디 숨겨둔 돈이라도 있나? 아니면 믿을 구석이 있는 거야, 뭐야?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딱 봐도 뻔하지. 자기 딸 덕분에 신분 상승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겠어? 교수 사돈에 대기업 다니는 사위까지. 결혼시키면 오빠 등에 빨대 꼽으려고 들걸? 정말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간에 민석의 저놈은 모질지를 못해서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왔나 몰라. 근데 저 여자 우리말 못 알아듣는 거 맞겠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저 여자 중졸이라잖아. 그런 무식한 사부인이 독어를 어떻게 알아듣겠니? 독일어로 떠들어대는 예비 시모와 시누이를 보니 저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어디까지 무시하려고 이러나 싶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죠.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대로 해주세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두 분이서 독일어로만 대화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머, 우리가 지금 계속 독일어로 얘기했니? 미안하구나. 그러게, 우리끼리는 아무래도 독일어가 더 편해서. 미안해요, 언니. 근데 별말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니, 그냥 앞으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좀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사실 저는 며느리 될 사람이 좀 더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했었거든요. 자랑 같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민석이를 너무 열심히 키웠어요. 독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식들 교육에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렇다 보니 나도 좀 욕심이 좀 생기는 거죠. 사부인도 이해하시죠? 아무렴 그러시겠죠. 귀하게 키울수록 욕심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우자도 그에 걸맞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민석이가 현경이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니 저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겠지요. 그러니까 현경이 너도 앞으로는 우리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할 거야. 내 말 알아듣지?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얼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놓고 나를 못마땅하다고 하는 꼴이라니 이게 무슨 무례인가 싶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이라니.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누가 된다는 말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자기 엄마의 말에 동의하는 듯 침묵할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엄마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전화가 오네요, 사부인. 중요한 전화인가요? 그렇다면 받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될까요? 사실 일 때문에 걸려온 전화라서요. 받지 않으면 곤란한 참이었는데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이요? 아유, 그럼 받으셔야죠. 장사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저희가 방해할 수 있나요? 먹고 사는 일이 걸린 건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예비 시모는 끝까지 엄마를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정중히 사돈에게 예의를 구하고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시종일관 침착한 표정이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자리에서 전화를 받자 자리에 있던 모두의 이목이 엄마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언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독일어였습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요, 슈미트. 오랜만이네요. 독일 상황은 어때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유창한 독일어가 쏟아져 나오자 모두가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죠. 엄마의 독일어를 듣게 된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중졸인 저희 엄마가 그렇게 유창한 독일어를 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아, 네. 서류는 다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쪽으로 발송했어요. 아무래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신경 좀 써주세요. 엄마는 마치 오랜 시간 독일어를 사용해온 사람처럼 상대방과 독일어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당황했는지 손까지 덜덜 떨었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엄마는 전화를 끊고 조금 전까지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예비 시모를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사돈. 일 때문에 꼭 받아야만 하는 전화라서요. 아시잖아요. 독일인들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거요. 사부인, 지금 독일어를... 어떻게 독일어를... 아, 제가 독일 사람들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중졸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 중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독일어를 유창하게... 독일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 입으로 못 알아듣는다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아까 사돈이 그랬었나요? 제가 중졸이라 독일어는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건 사돈과 사돈 처녀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제가 전한 말은 아니었죠. 중졸인 엄마가 당연히 독일어를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엄마의 반전 독일어 실력에 많은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는지 남자친구는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현경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이 왜 독일어를 하셔? 왜? 우리 엄마는 독일어 하면 안 돼? 왜? 중졸은 외국어 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 없었잖아. 우리 엄마가 독일어 한다는 얘기를 내가 해야 할 이유라도 있어? 민석 씨도 내가 아까 물어볼 때 어머니랑 동생이 독일어로 무슨 얘기하는지 말 안 했잖아.
그건 나도 곤란해서. 그래, 곤란하겠지. 우리가 독일어 모르는 줄 알고 대놓고 우리 엄마랑 내 욕을 해대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어떻게 그대로 전하겠어? 안 그래? 뭐? 현경이 너도 독일어 할 줄 아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만큼 잘 못해. 그냥 대강 뉘앙스만 알아듣는 정도지. 그것도 우리 엄마 어깨너머로 배운 거고. 근데 우리 엄마는 독일어 잘하시거든? 민석 씨랑 민석 씨 가족들만 독일에서 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독일에서 꽤 사셨어. 사실 저희 엄마는 오래전 독일로 건너가 지낸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70년대에 파독 간호사로 파견되어 독일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못 살고 어렵던 그 시절, 한국은 선진국이었던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들을 수출했었습니다. 먼 타지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과 어려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기도 했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도 겨우 나오셔야 했던 저희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더 큰 꿈을 품고 독일로 향하셨고 거기서 간호사로 10년을 넘게 일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엄마는 식구들에게 큰 힘이 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게 한 집안을 일으킨 엄마는 한국에 돌아와 결혼한 후에 독일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들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사업을 꾸려오셨습니다. 이후 엄마는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키워내셨죠. 그래서 저도 엄마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저의 힘으로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며 제 인생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슷한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했고요. 그런데 설마 그런 저의 선택이 이런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는 저희 엄마가 중졸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무시를 해왔습니다.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자기 가족들의 행동에 동조했고요. 저는 그것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중학교만 나오신 분이 어떻게 독일어를... 사실 제가 파독 간호사 출신입니다. 19살 나이에 독일로 넘어가서 1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독일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사업 규모가 꽤 되죠. 자랑하는 게 제 성미에 맞지는 않지만 돈은 이미 벌어둘 만큼 벌었고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굳이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를 할 만큼 아쉽지는 않네요. 다 들으셨네요? 듣고 싶지 않아도 저도 독일어가 워낙 익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독일어를 그렇게...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하시지.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요. 애들 결혼 문제로 모인 자리이다 보니 제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 싶어네요. 애초에 그럴 틈도 안 주셨지만요. 근데 차라리 잘 되었다 싶네요. 덕분에 사돈의 속내를 알았으니까요. 설마 그럼 다 알아듣고도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저는 일부러 들으라고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요. 사람이 뻔히 앞에 있는데도 제 얘기를 하시길래 좀 놀라기는 했네요. 아무렴 제게 독일말을 못 알아들었어도 그게 무슨 무례인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다는 교수님이 남의 뒷담을 좋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돈 처녀도 마찬가지고요. 외교관으로서 통역일도 많이 할 텐데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대놓고 무시를 하나요? 둘 다 아실 만한 사람들이 참 대단들 하시네요. 아니, 저희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죄송합니다, 사부인. 아니요,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사과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와서 그런 사과를 들어봐야 별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네요. 방금 전까지도 저를 비웃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런 분이 제가 독일어를 할 줄 아는 걸 알고 태도를 바꾸시는 걸 보니 제가 독어를 모르는 줄 알았으면 인정도 안 하셨겠죠. 그런 말뿐인 사과 들을 생각 없습니다. 역시 시종일관 침착함을 잃지 않던 엄마는 차분하고도 묵직한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죠. 두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표정으로 제대로 엄마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 모녀를 무시하며 비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럼 왜 중졸이라고 그렇게... 학위는 없으니까 중졸이 틀린 말은 아니죠. 부끄럽지도 않고요. 전 학위보다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학위도 많으신 사돈께서는 인격은 저보다 한참 못하신 것 같네요. 교수식이나 되시는 분이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다니 그 학교 학생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배울까 염려가 될 지경이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사돈 처녀는요? 그쪽은 나한테 사과 안 하나요? 나한테 미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까 제가 했던 말들은 실언이었습니다. 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예비 신우는 엄마가 말을 꺼내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실컷 욕할 때는 싱글벙글 하더니 이제 와서 뻔뻔하게 사과 몇 마디 하면 끝날 줄 아는 듯 했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예비 시누이의 무례를 그냥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돈 처녀가 독일 대사관에서 일을 한다고 그랬었나요?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좀 있는데. 예? 그게 무슨... 아까 들었다시피 제가 독일을 오가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알아야 할 사람이 많은 법이죠. 그러고 보니 대사님이 곧 생신이시죠? 대사관에서 생신 파티를 할 거라 들었는데 어쩌면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지, 혹시 그때는 사돈 처녀가 거기 없으려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사님한테 제 얘기를 하시려고요? 지금 저를 협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그냥 바빠서 사돈 처녀가 참석하려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대사관 일이 워낙에 바쁘잖아요. 그쵸? 허를 찌르는 엄마의 말에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시종일관 조용하기만 하던 남자친구가 많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인간이 이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셨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 왜 말을 안 했어, 자기야? 그걸 내가 왜 말해야 하는데? 아니, 그래도 장모님이신데 나도 알아야지. 나는 그동안 현경이 네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사는 줄 알고. 내가 검소하게 사니까 가난한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내가 민석 씨한테 손 벌린 적 있어? 그건 아니지만. 나는 민석 씨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민석 씨 엄마나 다른 가족 스펙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안 중요했는데 민석 씨는 중요한가 봐? 아니, 그래도 이런 건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왜? 우리 엄마가 돈 좀 있다고 하니까 달리 보인다는 건가? 그래봐야 우리 엄마는 똑같아. 중졸에 혼자 나를 키운 대단한 어머니. 아까랑 다를 거 없는 우리 엄마인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무튼 내가 잘못했어.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됐는데 다시 상견례 진행할까? 아니,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상견례는 여기서 파토야. 우리 결혼 안 할 거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눈치도 없어? 우리 이제 끝이라고. 나 민석 씨랑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제가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하자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설마 제가 그런 모욕을 듣고도 결혼을 진행할 줄 알았던 걸까요? 감히 엄마를 무시한 그 사람들을 저는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하나 잘 키우려 갖은 고생을 하신 우리 엄마를, 엄마의 자존심을 저는 꼭 지켜야만 했어요. 게다가 그런 천박한 본색을 가진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었고요.
그동안은 민석 씨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늘 내 편 들어주고 내 생각 해줬으니까. 근데 오늘에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얄팍한 사람인지. 누가 봐도 무리한 자기 가족들을 말리지도 못하는 남자랑은 결혼 못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사과하는데 왜 그래? 이제 와서 사과하면 끝이야? 됐어. 나는 우리 엄마 챙길 테니까 민석 씨도 민석 씨 가족 챙겨. 그래, 잘 생각했다, 현경아. 엄마도 이 결혼 반대야. 네가 뭐 모자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마음에도 안 드는 남자랑 결혼하니? 겨우 대기업의 교수 집안? 엄마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돈이야 내가 주면 그만이고 학벌이야 돈으로 얻으면 그만인 거지. 현경이 너는 더 좋은 남편 만날 거야. 엄마까지 저의 파혼을 찬성하고 나서자 예비 시모의 표정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는 제가 자기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느니 배경이 아쉽다느니 하며 타박을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제가 아쉬운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돈 많은 사업가인 걸 알고 탐이 났던 거겠죠. 저는 그런 얄팍한 시모가 너무 우스워 보였습니다. 예? 아니 사부인 파혼이라뇨. 왜 그러세요? 진정하시고 저희 얘기를 더 나눠보죠. 얘기는 무슨 얘기를 더 합니까? 뭐 내 앞에서 이제는 불어라도 떠들어대려고요? 그렇게 해보던가요. 나 불어도 꽤 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세요. 이게 쉽게 풀어질 감정일까요? 그쪽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귀로 다 들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용서를 하더라도 제 딸은 두고두고 기억할 겁니다. 저는 행복해도 모자랄 제 딸이 결혼 생활을 그런 감정 소모로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 제발요. 저 현경이랑 못 헤어집니다. 제가 현경이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자네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현경이한테 듣기로는 희생적이고 세심한 사람이라 들었었는데 근데 오늘 꼴을 보니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구만. 내 딸 앞에서 지난 세월 얼마나 가식을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네처럼 사내답지 못한 남자는 내 사윗감으로 절대 못 들이네.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하나? 어머니, 제가 오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해졌는지도요. 근데 저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현경이도 결혼이 처음이지만 저도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노력할게요. 이제부터는 정말 현경이 위하고 어머니 챙길 겁니다. 절대로 오늘처럼 안 해요. 남자친구는 진심처럼 애원하며 저와 엄마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도 그의 진심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그런 실망스러운 꼴을 보였는데 말 한마디로 어떻게 잃어버린 신뢰가 돌아올 수 있겠어요? 사실 저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결혼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일이었고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학벌이니 거칠에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더 이상 민석 씨를 믿을 수가 없고 민석 씨 가족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런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시부모님으로 존경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짧은 일로 사돈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네요. 저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니, 저기 사부인, 정말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 며느리 아니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저희 딸이나 저희 집안이 성에 안 차셨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왜 붙잡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변덕이 심하십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희 엄마의 배경이 마음에 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어요. 이 결혼 이제는 저희 쪽에서 거절이네요. 아무래도 민석 씨나 식구들이 저희 집안에 영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성품이라는 건 학위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이다를 날리니 속이 무척이나 시원했습니다. 엄마도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저는 속 시원한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당차게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끝까지 쫓아와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엄마,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네 잘못도 아닌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 분명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엄마랑 나를 실망시킬 줄 몰랐어.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성품까지 좋을 거라 착각했나 봐. 아니야. 오히려 덕분이라 생각해야지.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숨기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니? 식장 들어가기 전에 그런 본색을 알아서 차라리 다행이야. 그래도 엄마는 현경이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로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던 거지. 우리 현경이는 나중에라도 꼭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사실 나 결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이 먹으니까 막연히 결혼해야지 생각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별로 미련도 안 생기네. 기다리다가 좋은 사람이 생기면 몰라도 별로 안 달래지 않으려고. 만약 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꼭 엄마랑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래,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야. 시련도 경험이 되고 걸음이 되는 거니까. 상처받지 말고 꿋꿋이 버티면 돼. 엄마는 파혼한 저의 마음을 달래주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와 파혼하는 게 속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인생이 망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게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다음 인연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회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경아, 제발 나랑 얘기 한 번만 해. 어? 우리 사이에 무슨 더 할 말이 있어? 이미 파혼하고 볼장 다 본 사이 아닌가? 현경아, 나는 너랑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우리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잖아. 잠깐 사소한 오해가 있었지만 이런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는 내 말 들어줄 생각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해? 그리고 나는 절대 당신이랑 잘해볼 생각 없어. 애초에 당신 같은 사람을 믿었던 게 후회될 정도니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 당신 때문에 자식 앞길 망친다고 속상해서 술만 드신다고. 내 동생도 마찬가지야. 혹시라도 어머니가 대사관에 무슨 얘기라도 하실까 싶은지 걱정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잔대. 우리 가족 지금 싹 다 엉망이야. 파혼한 이후 전 남자친구는 제대로 지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돈을 놓친 아쉬움 때문인지 예비 시모는 속상함에 술을 퍼마시고 그 싸가지 없던 예비 신우는 괜히 저희 엄마에게 밉보여 회사에서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전전긍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런 짓을 했는지 참 미련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100번 애원해봐야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현경이 너 나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 우리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잖아. 민석 씨가 뭐라고 빌어도 용서할 생각 없어. 그날 내가 보고 겪은 모욕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니니까. 반대로 민석 씨라면 자기 엄마를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후회는 혼자 하도록 해. 우리는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제발 현경아. 귀찮고 지겨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스토킹이라니. 아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만나러 온 게 어떻게 스토킹이야? 정신 차려. 나는 더 이상 당신 여자친구 아니야. 우리는 파혼했어. 그리고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엄마 변호사 템이 당장이라도 달려올 텐데 괜찮겠어? 그때는 그냥 파혼이 아니라 아예 회사고 길이고 고개 못 들고 다닐 텐데? 다행히 제 협박이 통한 건지 그 뒤로 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식은 종종 지인들을 통해 들려오게 되었죠. 하지만 듣게 된 소식은 그리 좋은 얘기들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민석 씨 어머니 말이야. 왜? 그 여자가 또 너를 괴롭히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학생들한테 갑질을 하고 연구비까지 받아서 일이 커졌었나 봐.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정말 대단도 하다. 그러게, 그러고 보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 우리 앞에서는 정신 차릴 거라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그러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니. 그래놓고 말은 잘하지. 그것도 모르고 네가 그런 집에 시집 갔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파혼하기 100번 잘했다. 그러게.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속 시원하더라. 자기 교수라고 엄마 무시할 때 너무 얄미웠는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엄마도 그 집 딸 얘기를 들었어. 민석 씨 동생? 그래. 엄마가 대사관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 그 여자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일을 못해서 눈칫밥 먹다가 얼마 전에 유학 핑계로 일 그만뒀다고 그러더라. 다시 독일 들어가겠다고 그랬다는데 그 나이에 무슨. 하긴 그 정도 독일어 실력으로 자랑할 거면 공부를 더 하기는 해야겠더라. 엄마보다도 못하던데? 그러게, 사람들이 겸손할 줄을 알아야지.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 복으로 굴러가는 건데 말이야. 마음보드를 그렇게 쓰니 그렇게들 되는 거지. 맞아. 불쌍하고 말 것도 없어. 결국 자기 업보야. 그러니까 현경이 너는 늘 명심하고 겸손하게 살아.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내세우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알겠지? 그럼 엄마가 가르쳐준 건데 절대 안 잊지. 결국 사람은 그 속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안타까운 전 예비시댁 식구들의 소식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만은 죄라는 것. 결국 무엇보다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시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베풀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결국 복이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저희 엄마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엄마처럼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